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작물의 재배 이론이란 요 하나의 그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물이 이렇게 잘 생산량이 굉장히 높게 되려면 재배 환경도 좋아야 되고 유전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배 기술도 좋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적합하게 됐을 때 작물이 잘 자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작물의 생산량은 결국은 어디에 뭡니까 그 영향을 받냐면 이 여러 가지 이 환경 중에서 가장 뭡니까 적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뭡니까 그 달성된 그 조건 이 결국 적용돼 갖고 작물 생산량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재배 환경만 하나만 하더라도 뭐 토양도 적정하고 병충해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뭐 온도도 적정하고 빛도 적정하고 공기에도 이산화탄소도 적정하게 있고 이런데 만약에 뭐죠? 비가 너무 안 왔어. 그래서 가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그죠? 나머지 모든 것이 좋아도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그 결국은 그 결과는 그 부족한 것이 결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채소의 법칙인데 재배 환경, 유전성, 재배 기술 요 세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작물 생산량은 그 부족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채소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어느 부분이 너무 취약하게 그 안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결과치는 그 거기에 그냥 그 결과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모든 부분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재배론의 재배 환경, 유전성, 재배 기술이 아주 각각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거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토양, 수분, 온도, 빛, 대기, 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12문제 정도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 재배 기술적인 공부를 이제 조금 더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더 하는데, 지금 종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자가 우리 현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초년도에 한 번 출제되고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연속해서 2년 연속으로 출제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종자 기능사 뭐 종자 기술사 들어보셨죠? 예, 종자 하나만 갖고도 자격증 시험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종자 기능사 종자 뭡니까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 수가 없죠. 시험이 1년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쵸?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부 그 종자 기술사가 될 정도의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자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도로 공부를 하는 쪽으로 제가 교재를 집필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종자 같으면, 이 종자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이 좀 오랫동안이 종자가 이제, 뭡니까, 수명이 유지가 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종자는, 뭡니까, 건조하거나 저온 상태 그리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조하지 않고 습도 있는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습해지죠. 종자가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온이 안 고온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자가 이렇게 뭐 싹이 터버릴 거예요. 이렇게 종자에서 이렇게 싹이 푹 나버릴 겁니다. 발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온 조건에 놔두게 될 거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종자를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자가 호흡을 해버리니까, 호흡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어떻게 되죠? 발화가 되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종자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조, 저온, 산소 억제 조건에서 종자를 보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 그러면 종자가 이렇게 뭐 여기 싹이 트는 거 있죠. 종자에서 여기 이제 종자가 있으면 싹이 톡 올라오는 거 그런 것을 발화라고 해요. 발화라고 하고 출안은 뭐냐면요. 그 발화가 된 건데 결국 그게 뭐예요? 여기에
그 토양의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 있죠. 예, 예. 출자.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출아라고 합니다. 날출자를 써갖고 출아. 그죠? 발화가 되는데 땅 속에서 쭉 올라왔다. 이걸 갖고 이제 출하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맹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맹은 뭐죠? 맹인할 때 맹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본 식물 같은 게 쉽게 말해서 나무, 예, 나무들, 나무나 아니면 괴근, 괴경, 인경,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영양본식 가서 가서 배울 겁니다. 예, 줄기인데도 이걸 어떤 거는 괴건이라고, 어떤 거는 괴경이라고, 어떤 거는 인경이라고 막 그래요. 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런 데서 뭡니까? 그 싹이 나오는 거, 그런 걸 갖고 좀 이제 엉뚱한 데서 나와버렸죠. 이렇게 나무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뭐 쭉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맹아라고 하는 거고, 최아라고 하는 것은 종자 이렇게 원래 싹이 잘 안 트거든요. 그죠? 쭉 올라올라 이렇게 발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화를 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간 그 미리 그 뭡니까 이게 그 싹을 튀어가지고 고래 갖고 난 다음에 땅 속에 딱 이렇게 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출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최하다라고 가볍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자편에서는 야 어떤 것이 무조건 나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갖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호강성 종자, 형강성 종자 뭐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해서 빛을 좋아하는 종자도 있을 거고 빛을 싫어하는 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종자만 하더라도 수천 개가 될 텐데, 그죠? 예, 종자가 우리 그 뭐 재배학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몇 가지 해놓고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다른 품종은 뭐 형강성이지 그 호강성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종자가 빛을 좋아하는 종자도 있고 빛을 싫어하는 종자도 있구나.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종자는 어떻게 돼요? 빛을 봐버리면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이제 뭐 경작자들이 알 지식이지 실질적으로 뭡니까 손해평가사가 그까지는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명종자, 이것도 수명이 좀 짧은 거는 단명종자라 할 거고 수명이 종자가 좀 긴 것은 장명종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명종자가 이것도 보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재배학 책 같은데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예시적으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가볍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의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나무 같은 경우도 겨울에 휴먼을 거쳐 갖고 그 다음에 봄이 다시 이렇게 그 뭡니까 싹이 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종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그 휴먼 상태가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휴먼 상태가 너무 지속되게 되면 너무 지속되게 되면 뭐죠? 발라가 안 되겠죠. 계속 자고 있으면 종자에서 싹이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즉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발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그 종자 그 책 같은데 이렇게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요 이제 경실종자 이렇게 마일이 딱딱해진 종자를 어떻게 발화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참조해 갖고 몇 가지 이렇게 교재에다가 실었는데 종피를 파상 시키면서 미리 그 뭡니까 뭐 종자를 살짝 그 뭡니까 그 흠집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잘 나오도록 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본 걸 따지면 최하가 되겠죠, 그렇죠? 종자의 싹을 약간 튀어서 파종하는 방법이 최하인데 그 뭡니까 종자에다 딱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싹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방법을 종피 파상법이라 한다 하는데 뭐 콩가라든지 고구마 이런 데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는 저 또한 이거 여러분들한테 참 이게 뭡니까 안내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종자가 발화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뭡니까 발화를 촉진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발화를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또 고구마 또 있죠? 여기 종피 파상도 하는데 고구마가 또 진한
황산 처리를 해갖고 또 발화를 촉진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저온이나 고온이나 습열이나 변온으로 그 뭡니까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발화를 촉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진탕 처리를 하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질산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발화 촉진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있다 정도까지만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기출사회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 11회까지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요 내용을 갖고 출제됐으니까 제가 요 밑에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A농가가 실시한 휴먼 타파 처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A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가 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싹이 안 올라온 거죠. 그렇죠? 안 올라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생산량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왔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먼 타파 처리.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그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휴먼 타파 처리를 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 처리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훈중 처리했다. 코리친 처리했다. 코리친 처리는 이제 씨 없는 수박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아닌 거고, 토마토 처리가 어떤 건지, 사실 이게 뭐 훈중 처리, 뭐 어떤 건지 그걸 참 어렵죠. 종피 파상 처리.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답이 뭐였냐면 종피 파상 처리가 돼. 요거 바로 요렇게 한다는 얘기야. 콩가위 소립종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종자에다 살짝 흠집을 내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더 이렇게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피 파상법이다. 그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쵸? 예, 안 나왔습니다. 11회 동안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문제 나왔다 이런 것들 브리타 문제가 나온 걸 갖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죄박 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다 하는 걸 그래도 안내 드리려고 교재는 일단은 나온 것은 제가 다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을 거예요. 종자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이 종자를 어떻게 파종하는 건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요즘은 육류하거나 해서 이제 파종하지 않고 그냥 정식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작물을 키웁니다. 그게 더욱 수확량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 시대 때는 다 씨앗을 뿌렸죠. 토양에다가, 그죠? 뿌렸는데, 이거 뿌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제가 뿌린다 할 때 그 뿌리는 걸 뭐예요? 손에다가 그 씨앗을 잡아놓고 그냥 휙 뿌리는 거예요. 그냥 밭에다가 그냥 휙 토양에다가 휙휙 뿌리면 거기서 종자가 알아서 거기서 이제 그 토양에서 이렇게 딱 하다가 싹을 틔워갖고 자기 이렇게 작물이 자라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흩어 뿌린다 해갖고 산파가 그냥 흩어 뿌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흩어 뿌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흩어 뿌리지 않고 줄 뿌림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거 일항이 있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요게 일항이죠? 여기 일항이면 일항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랑이 있잖아요. 그죠? 요 고랑. 이 고랑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씨앗을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뿌리는데 요것도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는 건 뭐냐면 고랑도 이렇게 좁은 고랑이 있고 뭡니까? 고랑이 엄청 넓은 이런 고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넓은 고랑이다 여기다가 뿌리면 광폭파, 폭이 넓은 데다가 뿌린다. 폭이 넓은 데다가 파종한다. 이래갖고 광폭파가 되는 거예요. 광폭파 먼저 볼까요? 이랑 사이가 비교적 넓은 고랑에 뿌린 꼴을 만들고 줄지어 뿌리는 방법. 그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광폭파라고 하고, 줄지어 뿌림 하는 방법에서도, 드릴파라는 거는, 이제 세조파, 요렇게 좀 좁은 거 있죠. 요렇게. 요 고랑이 좀 좁은 거, 매우 좁은 고랑에 줄지어 뿌리는 것을 드릴파, 세조파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줄 뿌리는 게 아니고 점 뿌림 있죠. 점 뿌림. 쉽게 말해서 뭐죠? 밭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일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항이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여기 요쯤이 돼서 이제 그 종자를 한 대여섯 개 정도를 한꺼번에 쭉 해갖고 요 지점에다 딱 그대로 파묻고, 그 다음에 요쯤 가서 또 파묻고, 그죠? 이렇게 이게 종자를 만약에 파묻었다 칩시다. 이렇게 파묻은 것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점지어서 뿌린다 해가지고, 점뿌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자를 한 개 또는 수개씩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그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전뿌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뿌림이가 전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또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한다. 이렇게 한 개만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뭐 5개, 6개 이렇게 막 이렇게 파종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 중에서 그 뭐 한두 개는 만약에 뭡니까? 그 발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만 발화만 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좀 많이 뿌리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한다? 예, 밀파라고 하겠죠. 그쵸? 예.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파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온 거, 사회 나온 거는 그렇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같이 안 나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10회 때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파종 방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파종 방법은 조파, 드릴파라고 돼 있죠. 예, 그 조파, 드릴파가 뭐죠? 예, 그 좁은 고랑에다가 그 뭡니까? 그 줄지어서 그 뭡니까? 뿌리는 방법을 조파, 드릴파잖아요. 그죠?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건 뭐요? 산파, 그죠? 이거는 아니고 뿌린 꼴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서 뭐죠? 종자를 뿌리는 방법 맞죠? 그죠?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한다.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이게 전파. 요거는 전파가 되겠죠. 그죠? 예. 일정한 간격마다 이렇게 한 개 내지 뭐 수 개를 뭡니까?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전파가 되겠고, 네 번째는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거. 요거는 뭐죠? 밀파죠. 그렇죠? 전파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는 밀파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요 2번이 되겠습니다. 10회 때 이렇게 나왔고요. 11회 때는 종자의,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렇게 또,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교재에다 실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탁 이렇게 또 단위도 나왔습니다. 그냥 전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저온에서 해야 되고, 건조한 데서 해야 되니까 흡수 방지니까 맞고요. 그죠? 맞고 산소를 억제해야 되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버리면 뭡니까? 거기서 호흡을 하면서 발화가 돼 버리니까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건조시킨다. 맞고 그렇죠? 예, 건조 상태, 저온 상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종자를 관리해야만이 종자의 수명이 연장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종자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영양 번식이 실질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통상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